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씨입니다. 오늘은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 따라서 또는 뭐 그 입장에 따라서는 좀 용어를 달리 쓸 수 있는데, 멘토링이란 말이 있고 OJT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재 쓰는 것 같아요. 현장 직무 교육, 온도잡 트레이닝에서 OJT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 이제 멘토링이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이제 멘티가 되고, 신입사원을 뭐 코칭해주고 지도해주고 뭔가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멘토라 부릅니다. 그 행위를 멘토링이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회사마다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는 뭐 동일한 목적으로 하는데 명칭을 OJT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멘토링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멘토링과 OJT는 사실 다른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회사에서 멘토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특히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그렇다면 멘토링을 해야 된다면 왜 하는지,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그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그 제 네이버 블로그 거기 이제 올린 글인데, 최근에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뭐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요. 구성원 자신에게도 도움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링이 잘 진행되는 회사라면, 멘토링의 대상이 되는 멘티 입장에서는 직무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직무에 대한 몰입, 이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 구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뭐가? 멘토링이. 그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올해 여러 그 논문들 가운데 이런 주제로 발표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올해 발표된 논문 중에 이제 그 코칭 및 멘토링이 혁신적인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코칭과 멘토링, 이 부분이 직무 만족과 직무 몰입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조직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입증이 된 거예요. 이 논문에 따르면은. 그러면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자 할 때 코칭과 멘토링이 의미 있는 요소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는 특히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업에서는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디에다? 구성원들이 자기 직무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조직 몰입도 향상에 초점을 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특히 재직자 대상으로는. 근데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멘토링은 확실히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멘토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요 관련되는 뭐 글과 영상들을 지금 많이 좀 올려놨는데요. 이 시간에는 앞서 제가 글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은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OJT든 멘토링이든 저는 목적과 방법도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OJT보다 멘토링은 조금 더 뭔가 유아적이고, 뭔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융통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대우받는 느낌. 그럼 OJT는 뭔가 딱딱해.
그리고 뭔가 협소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목적은 사실 동일합니다. 즉 신입사원, 신규 입사자를 일정 기간 동안 OJT든 멘토링이든 실시를 해서 대개 이제 3개월 정도가 되겠죠. 그 뒤에 신입사원으로 신규 입사자로부터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인식의 변화, 모르는 거 알게 되고 행동의 변화고 궁극적으로는 담당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겁니다. 차이점이라면은 OJT는 조금 더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둔 거고 멘토링은 직무 수행 플러스 알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회사의 연착륙이 되도록 연착륙을 하도록 즉 퇴사에 대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각종의 좀 광범위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근무 이후에도 고민이 있을 때 좀 풀어주고 고민을 상담해주고 좀 대안을 제시해주고 회사에 적응을 하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둔 거죠. 이게 멘토링 입장에서는 OJT 좀 다른 점입니다. OJT는 조금 더 근무 중에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둔 이런 게 좀 명확한 거고요. 그렇다면은 멘토링이든 또는 OJT든 지금 실시하고 있냐? 이 영상을 보시는 회사에서 하고 있느냐? 한다 하더라도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효과적으로 뭔가 바람직한 프로세스 거치면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고 있다면 뭔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효과를 애당초 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냐? 이 질문에 또 여러분의 답변이 좀 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효과적이냐 부분에서는 또 달릴 거예요. 그러면 OJT를 또는 멘토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온도잡 트레이닝, OJT, 현장 직무 교육이든 멘토링이든 거의 유사한, 목적은 동일한 유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보신다면 큰 오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OJT 관점에서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둬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요 글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링과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 영상의 후반부에는 멘토링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할 겁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입사자를 받은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신규 입사자에게 한 사람의 목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일만 주는 게 아니라 수행 능력을 갖추도록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 뭐 오리엔테이션이든 입문교육이든 현장 체험이든 이런 걸 다 마치고 나서 부서에 배치된 시점부터 입사일로부터 90일 되는 그 기간 동안 그 텀이 OJT 기간이 돼요. 뭐 멘토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성원의 인식, 모르는 거 알려주고 못하는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담당자로서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변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뭐 통칭해서 OJT 또는 멘토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적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멘토링이든 OJT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의 담당자로서 온전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 이게 목적이에요. 따라서 교육주管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뭐 부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OJT가 필요한 건, 멘토링이 필요한 거는 다 공감할 거예요. 다 공감한다. 그 점에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잠시만요. 예. 다만 이것이 제대로 우리 회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제대로 도입돼서 운영되려면 그러니까 교육주管부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현실적인 건 현업부서 도움이 필요해요. 현업부서 내 리더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저는 이제 지도선배라 부르는데 또는 멘토라 부르는데 현업부서의 직무에 베테랑이 사실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OJT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실행 계획은
구체적인 학습 과제와 구체적인 그 OJT 지도 또는 멘토링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충분히 잘 작성돼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OJT 또는 멘토링이 실시가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뭐 일간이든 주간이든 또는 월간이든 그 활동 OJT와 멘토링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종료됐을 때 종합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현업부서의 리더와 지도 선배 또는 멘토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에서는 필요한 건 알겠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막상 실시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누가? 현업부서의 리더와 구성원이. 자기들도 일이 있는데. 솔직히 뭐 표현하면은 귀찮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이건 공감은 돼요. 쉽지 않거든. 부서장도 바쁘고 현업부서에 있는 그 특히 베테랑들 일에 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 놔두고 몇 주 동안, 길게는 뭐 입사일로부터 90일 되는 그 기간 동안 신입사원, 신규 입사자를 뭐 멘토링이든 OJT 실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것도 시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원하는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식과 마인드와 관점,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지식하고 스킬, 그걸 해낼 수 있는 행동, 그러니까 기술을 다루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가급적이면 적은 도움받고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회사에 알고 입사합니까? 아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화면 좀 바꿀게요. 누군가는, 아니, 이거 할 줄 알면 내가 경력이지. 그래서 신규 입사자 입장에 보면 당연히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거를 할 수 있는 스펙, 뭐, 전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갖췄다고 하지만 막상 내가 담당자로서 수행할 직무는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OJT가 없고 멘토링이 없다? 그 부서 배치되자마자 뭐 전임자가 있다면 뭐 인수인계 받거나 없더라도 뭐 인수인계 업무 소개 받고 내일부터 이 일해 또는 다음 주도 이 일을 해 하고 업무를 맡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신규 입사 입장에 보면은 멘토링이든 이 OJT든 꼭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고민거리는 회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것이 잘 정착되어 있느냐, 그 현업부대에서 신규 입사자 왔네, 그럼 이 친구를 위해서 OJT 기간 동안 또는 뭐 멘토링 기간 동안에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다 감안해서 지도 계획 또는 뭐 멘토링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 해야지 라고 자발적으로 하겠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힘들다 보니까 그럴 사람이 자발적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부서장이 신규 입사자 왔어, 정말 중요해, 자 내가 당시 OJT 끝날 동안에 당신이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는 최대한 책임지고 해줄게. 그때 거기에 실제 해줄 수 있는 지도 선배와 멘토가 정해져서 그 당사자들이 OJT 멘토링 기간 끝날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이럴 거냐 이거죠. 근데 비용적으로 돈이 발생 안 할까? 돈이 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 차원에서 또 회사 차원에 아예 OJT는 멘토링에 대한 운영 가이드가 아예 없거나 실시한 경험이 없어 제대로 이러진 않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OJT든 멘토링이든 이 성공의 성패는요 현업부서에 달려 있어요. 특히 지도선배, 멘토라고 불려지는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하다 보면은요, 우리 그 선배 사원들이 후배 사원 오면 뭐 처음에 낯설지만은 같이 이제
일체동심이 되다 보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친해져요. 그러면 이제 선배로서, 직장의 선배로서 이제 많이 개입을 합니다. 어차피 개입은 해요. 이 친구가 제대로 해야 우리 부속계 제대로 되거든요. 팀장 입장에서 말할 거 없는 거고. 그냥 관심을 갖게 돼요. 그 제대로 하는지 궁금도 하고. 근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 또는 그 근무자, 함께 근무하는 그 기존 직원들의 그 개인차에 따라서는 방관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선배로서. 근데 OJT와 이 멘토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면 굳이 그런다고 그게 데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한 건 아니죠. 가이드가 없으니까, 지침이 없는데 옵션인 거죠, 한마디로. 더욱이 지도 선배가 되든 또는 멘토가 되든 부채도 나보고 어떻게 뭘 하라고, 이 분에 대한 가이드, 교육이 없다면 저는 그걸 이제 OJT 지도 선배 양성 교육 또는 멘토링 교육이라 부르는데, 이 부분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 선배 또는 멘토 보고 제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 이거죠. 그 자체도 스트레스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OJT 지도 선배 양성 교육 또는 멘토 양성 교육은 아니에요. 포인트는 그냥 멘토링 강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럼 OJT와 차이점은 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요 포인트만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내용이 좀 깊게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특히 이 부분은. 그래서 OJT가 되든 멘토링이 되든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운영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일을 맡는 멘토든 지도 선배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심신이 피곤한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 하십시오라고 그 원한대로 따라주는 건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수고스름인데 뭐 좋다, 그래도 내 해보겠다 라고 이제 참여를 하더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양성교육도 해주고, 그리고 활동할 때도 활동비를 지원해야 돼요. 신규 입사자가 한 명이라면 그 부서에 멘토든 지도 선배든 한 달 주기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회사 차원에서. 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 스타벅스 커피 마시면서 상담도 좀 하라, 한 달에 한 번은 치맥이라도 먹어라, 그 정도의 비용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치사하게 한 부서에 또 신입이 2명이야, 지도 선배는 1명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3명이네?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얼마가 돼요? 지도 선배 1명,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신입사원이 1명이에요. 그러면 신입사원이 2명이니까 그러면 5만원 5만원씩 해서 뭐 15만원 이렇게 측정하지 마시고, 신입사원이 1명이 가면 OJT에 대한 지도 선배든 멘토링에 대한 멘토든 간에 활동비는 신입사원 1명당 10만원씩은 나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8주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4주 기준이니까. 그죠? 그 비용도 좀 그렇게 측정하시라.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근데 초점은요, 현업부서의 담당자로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근데 역량이란 부분도 2가지로 좀 나눠져요.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직무 수행에만 국한되는 역량이 있어요. 근데 직무 역량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직무 역량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2가지로 나눠져요. 행동에 초점을 둔 기본 역량, 그 다음에 특정한 지식과 기술, 스킬에 관련되는 직무 전문 역량. 근데 직무 역량 중에 기본 역량, 행동에 대한 역량은 공통 역량은 아니지만 공통 역량과 거의 준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역량들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교육주관 부서에서 교육기회를 개설하거나 그런 교육을 가도록 가이드는 줘야 돼요. 근데 직무 전문 역량은 교육주관부서가 기획개발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오로지 현업부서의 몫입니다. 현업부서에서 가장 그 적합한 교육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서 내에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하든, 또는 이런 교육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어려우면 외부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
신규 입사자에게 맡아진 담당 업무 수행에 초점을 둔다면 굳이 외부 교육보다는 부서 내에 기존 선배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둔 게 바로 OJT 또는 멘토링이에요. 근데 수습 기간이 끝나는 멘토링이나 또는 그 OJT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럼 안 할 거냐? 그때는 전 직원의 n분의 1로서 회사의 개인별 능력 개발 계획이라는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해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OJT나 멘토링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 IDP 제도에 따라서 하면 돼. 다만 초점은 직무 수행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회사에 10년 입사, 그러니까 직장 생활 누적으로 10년 전후로 이제 본다면 10년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타인을 지도하는 능력을 요구받아요. 사실 이때부터는 매니저급입니다. 단위 조직의 리더는 아니지만 혼자서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입장이 아니에요. 타인도 지도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거를 기대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리 말 또는 과장 초 또는 과장급 요 연배들은 여기 연차 특히 이제 10년차 이후에요. 전후 10년차 전후 이제 가급적 10년 이후로 되겠죠. 요 연차에 계신 분들은 타인을 지도하는 능력을 갖춰야 돼. 그래서 그 훈련을 언제부터 하느냐? 팀장이 되면 당연히 타인 지도 능력을 요구받아요. 리더십의 일부고 직책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부하 육성이에요. 지도 능력입니다. 코칭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리말 과장 때부터 그 훈련을 미리 그런 훈련을 이제 쌓아서 리더가 됐을 때 아주 그냥 날개를 펴서 날아가듯이 그때 이제 활기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은 언제부터 하느냐? 대리말 과장 때부터 하는 거예요. 뭐로? 지도 선배 양성하는 지도 선배 또는 멘토 이 역할을 수행하거나 또는 회사 차원에서 사내 강사 역할을 맡는 거죠. 누가? 대리말이나 과장급이. 지도 선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멘토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JT든 멘토링이든 누가 여기에 적합한 거냐? 과장급이 가장 적합하다고 추천드리는 거고요. 어떤 내용을 다뤄야 되느냐는 현업 부서장이 가장 잘 알아요. 왜? 그 직무를 그 신입사원한테 맡겼다는 나름대로 보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하면서 우리 부서의 어떤 업무 과제의 목표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칠 거냐를 정하는 거, 확정하는 거는 사실은 부서장이다. 그걸 도와주는 거는 지도 선배 또는 멘토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선배 양성교육 또는 멘토 양성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기왕이면은 사내 강사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도 선배 또는 멘토로 선정하는 것이 그만큼 효과적이겠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CEO, 임원, 팀장급들 가운데 입사 초기 때, 첫 회사에서 입사 초기 때 효과적인 OJT 또는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 스스로 컸어. 나 도움 없이. 이런 경우라면 제 이야기가 조금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뭐지? 혼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내 최고의 기업들 랭킹수를 쭉 보면은요, 공통점은 신규 입사자에 대한 OJT 또는 멘토링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내 지도 선배 또는 사내 선배 사원을 통해서 멘토로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OJT를 경험을 한 대부분의 재직자가 있는 거고, 현업 부서의 부서장, 임원조차도 이와 같은 OJT의 성공적인 그 장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탑 클래스 있는 기업들 보면 다 해요. 근데 오히려 규모가 적은데, 흔히 얘기해서 중소기업, 300명 미만 회사들 잘 될까요? 오히려 대기업보다 안 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런 거죠. 지도 선배나 멘토 역할 들어보니 이게 쉽지 않거든. 부가적인 일이야.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나 일도 바쁜데. 이런 시각이 하나 있고요. 물론 활동비도 안 줘. 그럼 더욱더 안 하겠죠. 내가 이걸 업무했을 때 득이라는 게 잘 안 보여. 그러면 안 하겠죠. 더욱이 중소기업 같은 게 규모가 적은 데는 부서 내에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 직무를 하거든요. 그 과제를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복수 일의 담당일 거예요. 근데 나도 바빠. 더 중요한 거는 그 신입사원한테 뭔가 알려주는 게 내 노하우가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노하우가 가네? 그럼 나는 뭐지? 내 일의 일부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규모가 적은 데일수록.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되는 측면에 단점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규모가 적은 데는. 근데 역설적으로 근무자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될 일, 풀어야 될 과제들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규 입사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불가능하죠. 배워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일수록 이런 수익 적은 데일수록 신규 입사자가 많은 과제를 맡아서 하는 것이 자신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재직자들한테는. 역설적으로. 그래 내 일이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규 입사자가 제대로 일을 해내야 팀 차원의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렵사리 내가 잘했어. 근데 신입이 헤매고 있어. 그 팀 차원의 목표 달성이 미달이야. 이러면 같이 데미지 맞는 거죠. 불이익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신규 입사자를 사실은 빨리 조기에 양성해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데 이게 본전의식.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 느낌이야. 보상도 없어.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뭐지? 이런 입장이라면 OJT나 멘토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회사에서는 이게 참 넌센스인데요. OJT 양성교육, OJT 성공적을 위한 OJT 지도선배 양성교육은 안 해요. 어떤 교육을 하느냐, 어떤 필요성을 느끼느냐 보니까요. 멘토링에 대한 교육은 많은 니드가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는 멘토링 제도가 제대로 지금 작동되게 하는 그런 니드가 있고, 멘토 입장에서는 나 이제 멘토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회사 차원에 가이드가 없네? 그러니까 멘토링이라는 제도의 운영에 대한 가이드도 배우고 싶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멘토가 해야 될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니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아까 보신 요 블로그에 가시면 요 블로그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글이냐면은 실시를 해야 되는 이유, 이 글이에요. 필요한 이유. 요 글에 가면은 요 제안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좀 받아 보시면 되고요. 하시는 일에 도움되면 좋고요. 뭐 크게는 온보딩이라는 부분도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그 내용도 같이 지금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그 다음에 OJT, 그 다음에 멘토링, 요 세 개는 뭐 같은 카테고리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에 대한 제안서, 지금 설명드린 자료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멘토링이란 부분이 도대체 뭔지,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어떤 일을,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일을 구체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미비된 회사가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알게 하고, 그 중에서도 멘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알고 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멘토링이든 뭐 OJT든 2달이든 1달이든 지도 계획서, 그 멘토링에 대한 활동 계획을 작성할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 지도 방법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양식도 있단 말이에요. 일제 작성이라든지 뭐 행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뭐 어떤 연구과제 이런 거 줬을 때 그것에 대한 평가 방법 등등등. 그리고 OJT가 끝나고 나면 멘토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평가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많이들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한다면은 OJT하고 멘토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그에 대한 큰 관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멘토링이든 또는 뭐 OJT든 목적성은 동일합니다. 대상도 동일하고 그것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명칭이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그 HR 담당자 교육부서라면은 멘토링의 운영 가이드, OJT에 대한 운영 가이드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게 성공이 되려면 현업부서장과 현업부서의 지도선배 또는 멘토가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OJT 지도선배 양성교육, 멘토 양성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최근에는 멘토링이란 말로 많이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오늘 멘토링에 대해 관련되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도움되는 그 자료들을, 정보들을 공유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